어버트먼트의 높이를 결정한 후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스캔이 다 끝나졌습니다. 네, 스캔을 다 진행을 했고요. 스캔된 데이터를 넘겨서 이제 적절한 트랜스퍼 어버트먼트의 진지바 하이트와 높이를 받아서 이제 추가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쬐끄만 거를 떨어뜨리는 게 되게 겁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FGT를 조금 시행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베스티뷴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술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5번까지 다 해주면 좋은데 제가 CT를 확인했더니 4번과 6번 중간에서 약간 근심층, 여기서 한 7mm 정도 되는 위치에 멘탈 포라민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건드리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요즘 보통 임플란트 퍼스트 시뮬하시면서 그래프팅, 진기발 그래프팅을 하시는 비율이 높으신 편이신가요? 아니요, 원래는 다 식립하고 나서 세컨 서저리 할 때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오늘은 이제 라이브 서저리에서 이것저것을 보여드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도 이제 가이드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면은 조금 식립하는 게 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제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세컨 서저리 할 때 가장 많이 합니다. 알고시겠어요? FGG는 네, 여기 뮤코진지발 정션, 이제 뮤코자 있는 데서 파셜 스크니스로 인지션을 주면 되겠고요. 이거 15시 블레이드거든요. 15번보다 약간 얇은데 이걸로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주의할 게 아직도 저는 항상 멘탈포라멘을 짜지 않도록 너무 깊이까지 하지 마시고요. 이 6번 부분은 어차피 멘탈포라멘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샬로 살짝 내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살 정리면은 얘가 싹싹싹 내려가거든요. 다시 하실 위치를 올려주십니다. 이 정도 이렇게 고정을 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스탈 쪽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오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프리진지라 그랬을 때는, 이렇게 되게 하기, 처음에 되게 손쉽게 하기가 어렵긴 한데,
제가 레지던트 때 처음 수련을 받을 때 선배들이 이게 제일 할 수 있는 수술 중에 제일 쉬운 거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뒤집어 붙이지만 않으면 다 살아서 생착이 잘 된다고. 그래서 예리성도 되게 높고 쉬운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적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골막이 잘 안 떠지네요. 추천을 하는데. 진작에 이걸로 해서 보여드렸으면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APF는 조금 실행을 했고요. 지금 APF만 해도 요 베스티뷸리 좀 내려가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FGG를 같이 해줘야지 릴랩스도 잡고 하기 때문에 FGG를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사이즈를 이렇게 무대 기능으로 일단 한번 봐서 재고요. 방구 보시고요. 환자분 방구 보시는 동안 살짝 꺼지를 밀어주세요. 12번 블레이드로 이렇게 테두리를 딱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근심 쪽에 모서리 모서리 부분서부터 드러내면 되는데요. 티슈 포셉을 가지고 살살 전해주시면 됩니다. 서지셀 준비해주세요. 혹시 피는 재미는 딱 그렇지. 네, 이렇게 그래프트를 터치했고요.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프트 두께가 조금 두껍게 뗐고 안쪽에 이런 노란색 지방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옆에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지? 젖은 꺼지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보이시진 않군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팔라탈에서 피가 막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혈을 조금 그동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꺼지처럼 생긴 것은 꺼지셀이고요. 꺼지셀을 적당량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바꿔놔야지. 마취를 조금 한 번 더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만들어놨던 서지칼 스플린트입니다. 이거 되게 만들기가 쉽거든요. 옥리백으로 딱 필름 찍어가지고 만들어 놓은데요. 이거를 살짝 껴놓으면은 여기 압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저 그래프트를 다듬는 동안 뭐 어시스트가 살짝 눌러줘도 되겠고요. 근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점은 다물고 계실게요. 네. 네, 저 옴니백 스탠트는 이제 압박뿐만 아니라 서지세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지혈을 위해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방금 팔레이트에서 떼낸 조직인데요. 보면은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앞뒤만 뒤집어서 붙이지 않으면 잘 생착이 되고요. 보면 여기 노란색 이 지방 조직은 조금 제거를 해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있으면은 수축이 많이 되고요. 이 부분이 또 생착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균일한 두께로 가위로 자르셔도, 딩시저로 자르셔도 되고요. 15번 블레이드로 살짝살짝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프트의 적절한 두께는 1m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5번) 블레이드로 이렇게 좀 긁어내도 되겠고요. 저 혹시 트랜스퍼 어버트먼트 길이가 나왔을까요? 정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빌딩 개발 그래프트하고 수치하는 것은 주변으로 삥 돌아가면서 인터럽트 수치를 다 할 필요 없이 군데군데 이렇게 서스펜션 될 수 있을 정도로만 제속을 하고 주변으로 코팩 같은 것들로 고정을, 초기 고정을 잘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 생착이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표현하신 대로 도망가지 않을 정도 이렇게 서스펜션 되어 있을 정도의 수치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바이드, 인바이드. 이제 수술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주세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면 될까요? 이거 어댑티브 드레싱 형태로 나온 제품인데 이거를 살짝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봐서 적절한 사이즈로 잘라서요. 클 것 같네요. 드레싱은 하루 정도면 저절로 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떼내서 수술한 부위에 헤어밴드 붙이듯이 이렇게 붙여주면은 얘가 침이랑 섞이면은 네, 요렇게 잠시만요. 요렇게 대략 적용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꺼즈를 이용해서 압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 끝난 것 같지만 상악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입안에 침 좀 빼주세요. 상악이 스플린트를 빼고 상악은 꺼즈를 좀 해놓고요. 이 정도면은 지혈이 되게 잘 된 거거든요. 한번 네 서지셀 해놓고 아까 스플린트를 껴놨더니만 이렇게 그냥 딱지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지셀은 저절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봉합 따로 안 하고 서지컬 스플린트만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드릴게요. 다시 한번 밑에 아래쪽은 어댑티브 드레싱 붙여놓은 상태고요. 수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현 교수님 첫 라이브 서저리에 도전하신 거라 굉장히 긴장이 되셔서 훌륭하고 침착하게 잘 들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쉽지 않은 라이브 서저리 케이스셨는데 아주 침착하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요. 처음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사전 질문도 그렇고 네. 라이브로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저도 궁금한 게 상당히 많아서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전 강의하실 때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네. 제가 임상에서 특히 그 개인병원에서 하다 보면 FGG의 경우에 지혈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중께 네. FGG하고 나서 플라탈 쪽에 지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다른 환자에게 지혈제, 블리스탑 같은 지혈제를 처방하고 있지는 않고요. 먹는 지혈제는 처방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 처음에 수술을 하실 때 보셨던 것처럼 수술 중에 피가 되게 많이 날 경우에는
그레이트 팔라타 아터리 대구계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따라서 이제 제2대구치 팔라탈 부위에 마취를 침입 마취를 조금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확 블리딩이 줄어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그렇게 마취를 해서 지혈을 한 다음에 다시 리바운드 블리딩이 되지 않기 위해서 팔레탈리스 조직을 채취하고 밑에 꼬매기 전에 팔레이트에 서지셀을 적용을 하고요. 미리 서지컬 스플린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어시스트가 꼬주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서지컬 스플린트를 환자분에게 껴드리면은 밑에를 다 꼬매고 나서 위에를 보면은 거의 지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좀 피가 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서지컬 스플린트 밑에 이제 슈처를 또 몇 번 해줍니다. 슈처 역시 그레이트 팔라타 아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기를 이제 X자로 막 여러 번 꾸며주거든요. 그러면 또 지혈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따로 뭐 보비나 일렉트릭 코트리제이션 네. 사용하죠? 고비도 사용하고요. 피가 많이 나면은 고비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지져주는데 그 고비가 이제 조금 힐링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서지셀 쓰고 스플린트 껴놓고 그래도 지혈이 안 되는 부분은 고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지혈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네.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저도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가이드 시스템을 시도하더라도 이용을 하더라도 네. 여러 부분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탠드가 네.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꽉 끼인다든지 네. 그런 오차를 우리가 사전에 좀 미리 네.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제가 그런 일이 처음 있었는데 가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이드에 갑자기 그릴이 껴서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제가 패스를 제대로 못 따라 들어가서 그랬던 것 같고요. 일단 이거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고 모두 다 아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가이드를 만들려면은 구강내 스캔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임프레션 테이킹을 해서 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CT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과 CT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합할 수 있느냐, 모델이 내 환자의 구강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의 정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뭐 임프레션을 뜰 때 변형이 되지 않게 멀어버린 상황이 뜬다든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또 이제 가이드를 만들 때 CT 데이터와 모델을 정합할 때 정확하게 정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CT 테이킹을 할 때 치아에 레진볼을 다 달고 이제 CT를 찍고 모델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레진볼이 하나의 마커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정합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가이드가 이제 디지털 프리핸드고 제가 발치하기 전에 가이드를 미리 제작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잇몸의 형태가 달라서 치아에서 유지를 얻고 잇몸에서도 유지를 얻어야지 이게 끼우뚱거리지가 않는데 잇몸에서 유지를 정말 못 얻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치아에서만 이게 유지를 얻기 때문에 드릴을 할 때 그 씹는 부분이 자꾸 눌려서 패스가 이상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반대쪽을 꽉 잡고 한다거나 제일 좋은 거는 수술하기 거의 직전과 비슷한 상태 잇몸에서 임상 체득을 하고 CT 데이터를 체크해서 하면은 되게 정확한 거거든요. 원가이드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만약에 임플란트를 2개 이상 심는 경우에는 하나를 심고 나서 그쪽에 마운터 내지는 네. 드릴을 하나 꼽아놓게 되면 그걸로 고정하는 예, 거예요. 굉장히 큰 앵커리지가 되기 네. 때문에 다른 치아 드릴링할 때 네.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네.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중에 아까 저도 본 내용인데 임플란트를 인스톨레이션 하실 때 네. 이렇게 주수를 시키는 걸 보셨습니다. 네.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원래 저희 진료실 살 때는 물을 끄고 하는데요. 오늘 정신이 없어서 그냥 물을 틀고 네, 하고 네. 마지막에 핸드렌치를 할 때는 조금 토크가 많이 가서 그때는 물을 뿌리고 있거든요. 저 잘 안 보이고 해서 일단은 여기 잘 안 뿌리고 하는데 저도 뭐 아까 따로 네, 당황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문은 하지 않고 네. 또 질문인데 이 질문도 괜찮네요. 분실치할 때
국악의 최고의 글로벌 학술 행사 오스템 미팅 2021 서울.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죠? 오전 9시에 시작한 오늘 행사가 벌써 오후 1시를 넘겼습니다. 오스템 미팅 2021 서울에서 준비한 이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케일러 팁과 파워풀의 핸드피스, 커트로 케어, 오일 세척기까지 푸짐한 경품이 주어지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벤트가 남아있습니다. 모든 이벤트는 대돌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참여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로그인하신 후에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중앙연구소에 나가 있는 손은옥 아나운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실험실이 공개될지 무척 궁금한데요. 지금 함께 보시죠. 네, 영상장비 실험실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손은옥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과연 또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연구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상 소유전 개발팀의 정현석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영상 실험실에서는 최적의 영상 빛난 장비를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 그리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 기구 시작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기구 시작실. 네. 아, 저는 뭔가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뭔가 네. 새롭게 출발한다, 시작한다. 네. 뭐 약간 파이트 넘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시작 맞나요? 아, 그런 시작은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네, 우리 영상기구 시작실에서는 네. 영상장비의 그런 여러 가지 기구 부품들을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제품들을 제작하고 테스트하면서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기구 제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또 네.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연구실도 이렇게 바로 옆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바로 이제 영상 전자 실험실로서 네. 영상 전기의 정기적 특성들을 이제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그 시스템 보드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제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굉장히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말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다들 자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일단 정말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영상 실험실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사실 눈에 띄었던 건요. 네. 뒤에 있는 이 세 곳의 차폐룸인데요. 네. 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문이 꽁꽁 닫혀있나 궁금했어요. 네. 차폐룸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 척표룸에서는 이제 엑스레이 그 측정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영상 장비의 그런 엑스레이 피폭량을 미리 측정을 하고 저설량 장비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증과 그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안에 어떤 장비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봐도 되나요? 네, 열어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네. 이야. 와,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장비가 일단 큽니다. 네. 이건 어떤 장비예요? 이게 바로 이 장비가 T2 장비로서 T2. 네, 네. 이번 새로 런칭된 오스템의 최신 CP 장비입니다. 최신 장비요? 네. 멋있다. 15바이 15바이 15까지 다양한 제품 사이즈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네네. 저설량 모아질의 그런 영상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이제 실외에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번 오스템 미팅이 정말 굉장히 더 뜻깊은 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연구원분들 위해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이런 시스템들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 방금도 소개해주신 이 팁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영상 실험실에서는 이제 틱톡 같은 대장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라인업을 구축을 해서 네. 원장 선생님들의 편안한 진료 그리고 안전한 진료를 위해 네.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개발을 계획하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틱톡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장비들에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장비 실험실에서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실험실에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만희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손은옥 아나운서 잘 봤습니다. 이렇게 오스템 미팅 2021 서울의 오후 강연의 문을 활기차게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엄태권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이사 엄태관입니다.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해서 식사하셨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혼자서 잘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인사말이 아니라 오스템의 신제품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20여 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요즘 많이 좀 화두도 되기도 했죠. UV 임플란트. 사실은 이제 UV 임플란트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좀 불리어져서 그냥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그 주제하고도 맞추는 디지털 덴티스트에 해당되는 오스템에서 명명한 원 디지털이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제품 K5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V 처리 효과. UV 효과가 어떤 건가 이거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머신드 서피스, 그러니까 타이타늄을 기계감하고 또는 액션까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는 그 위에 PIO 층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나 하게 되면 이거를 에이지드 서페이스 해가지고 TiO2 층이 생기고 그 위에 하이드록스 카본, CH 계열의 하이드록스 카본이 저기 이쪽이 약간 이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한 하이드록스 카본기가 수간에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에이지드 서페이스 이렇게 되고 그 아래 픽처의 그 이미지를 보면 SA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방울이 이제 맺히지 않는 소수성 표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소수성이 꼭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UV를 이 플란트 표면에다가 치게 되면은 왼쪽에 보았던 그 하이드로스 카본이 튕겨 나가게 됩니다. 이거가 이제 제거가 돼서 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튕겨 나가면서 PiO2층 위에 OH기의 작용기가 쭉 붙게 되는 거죠. 그 OH기가 있는 걸 이 부분을 프레시 서페이스 이렇게 얘기하고 그 OH기는 그 주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이 프레시 서페이스 이 부분은 물을 끌어당기는 즉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 에너지 이렇게 대변을 합니다. 하이 에너지가 높아져서 물이 땡기고 맨 왼쪽에 있는 에이지드 서페이스 그거를 로우 에너지 이쪽에는 어떤 물이나 혈액을 끌어당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이 에너지다. UV 처리를 하게 되면 하이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하이드로시 카본이 다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UV 처리 효과인데 이 UV 처리 효과는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되면 바로 리커버리 되어버립니다.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사라져버립니다. 이 효과가. 그래서 이거 하루가 지나면 완전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UV 처리는 UV를 처리한다고 모두가 동일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즉, UV 처리 효과는 그러니까 처리의 조건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자, 여기 이제 X축을 보게 되면 SA가 있고, 그 일반 UV, 그 다음 듀얼 UV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Y축에 보면 이제 SA가 100을 넣고, 일반 UV는 이렇게 한 10% 정도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나이스하게 잘 처리하게 되면 30%까지도 올라갑니다. 즉, 처리 방법에 따라 UV는 달라진다. UV라고 다 같은 UV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UV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UV는 결국 파장에 의해서 되는데, 그 X축에 보면 이제 12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파장인데, 이 315에서 4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대를 위에 보면 UVA 이렇게 되고요. 그 옆으로 UVB, 그 옆으로 UVC, 그 백큐 UV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UVC가 있고, 이제 백큐 UV가 있고,
되는데 UVC는 포토 카탈라이시스, 즉 뭐냐면 여기는 그 UVC가 이게 쪼여지게 되면 그 표면에 있는 아까 하이드록시 카본, 그 카본이 이거를 촉매 역할을 해서 그걸 없애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옆에 백큐으로 가게 되면 포토라이시스 해서 그 UV가 직접 그 하이드록시 카본을 튕겨내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봐도 이제 그 백큐 UV가 UVC보다는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장비들이죠. UVA를 쓰는 데도 있고 UVC를 쓰는 데도 있고 백큐 UV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백큐 UV가 좀 에너지를 갖는데 오스템은 여기에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죠. UVC와 백큐 UV를 두 가지를 쓰면 더 강력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듀얼 UV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오스템은 듀얼 UV를 쓰고 있는 거죠. 즉 왼쪽 그림에서 30%까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 듀얼 UV를 썼을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듀얼 UV는 어떻게 구해낼 수 있냐 이렇게 보면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일반 시중에 좀 나와 있는 장비들인데 이거는 UVC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도 약 2마이크로와트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거고 오스템에서 쓰고 있는 것은 듀얼 UV는 UVC, 백큐 UV 이렇게 쓰고 있고 파워도 30mW 이 정도면 큰데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그 오스템이 쓰고 있는 듀얼 UV는 그 치과에서 쓸 수 있는 소형 장비로 만들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도 작은 장비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나가는 것을 오래전에 연구를 했는데 이거가 저런 30% 구현이 어렵습니다. 또 아울러서 치과에서 직접 공정 처리를 한다는 게 매우 불편한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UV 효과는 또 하나 이제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은 UV 효과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가 듀얼 UV죠. 이 부분이 SA 대비 약 30% 정도 생겼는데 이게 하루만 경과되면 다 100% 사라져 버립니다. 30% 같은 게 100%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날까? 그래서 이제 각종 많은 실험을 해봤죠. 그래서 Y축을 보게 되면 이거는 표면 에너지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표면 에너지는 친수성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친수성은 표면 에너지의 어떤 일부의 현상이 되겠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Y축에서 보자 그러면 에너지가 로우 그리고 이제 낮은 쪽이 소수성이고 높은 쪽이 친수성인데 지금 이제 그 X축에 보면 UV 처리 전 상태가 있죠. 왼쪽의 점이. 근데 여기서 UV 처리 구간을 말씀드리면 약 10분만 처리를 하면 즉 오스템의 생산 장비 기준입니다. 10분을 처리하게 되면 친수성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봐왔던 선생님들이 봐왔던 친수성이 되는 거고 그 친수성이 된다 해서 골융합 성능이 아까가 30%처럼 이렇게 좋아지냐 이거하고 별개예요. 그리고 1시간을 처리하면 골융합 성능이 최대로 나는 그러한 성능이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서부터 이제 어찌됐든 1시간이 지나면은 고에너지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이와 같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메커니즘 분석을 해보니까 1시간이 지나면 약 50%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이게 24시간 지나가면 100%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거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 없을까? 이거를 방법은 지금 이거를 실험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일부 회사들이 하듯이 치과에서 직접 처리해서 바로 써야 되는데 그걸 쓰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를 회사 안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번개를 잡아라 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제가 연구소장일 때 우리 연구원들에게 준 미션이 바로 번개를 잡아라. 번개가 통상 약 10억 볼트 정도 된다죠. 이 번개를 만약에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원자력 이런 문제점도 거의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개는 잡으려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못 잡았죠. 근데 우리는 번개를 잡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번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번개가 결국 이제 임플란트 쭉 보자면 UV가
이 임플란트 표면에 가해지고 하이 에너지가 되죠. 그 하이 에너지가 그 24시간이면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유통기간 동안 잡을까라고 해서 했고 사라지지 않는 이제 소위 우리가 불사조를 만들어 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던 거를 한 장으로 간단히 이게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논문을 자그마치 1,500편을 조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논문 1,500편을 뭐 임상뿐만 아니라 기초연구 모든 분야를 뒤져서 1,500편의 논문을 분석을 하였고 그다음 특허 200편을 조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비트로 실험을 그 세합해 보니까 약 400회 정도 했고 동물을 소동물, 중동물, 대동물 해서 약 400마리의 동물 실험을 해서 결국 저희가 번개를 잡았습니다. 그 번개를 잡은 거가 바로 BA와 소이의 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스템은 이렇게 이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늙지 않는다. 요즘 에이징이 된다. 임플란트가 에이징이 된 다음에 이러한 뭐 말도 있고 있었는데 오스템은 에이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오스템 임플란트는 늙지 않는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Y축은 표면 에너지라고 했어요. 최초의 X축은 제조 공정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표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왼쪽에 파란 녹색 점이 있죠. 파란 점. 이 정도의 표면 에너지가 구현이 되고 거기서 세척을 하면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표면 에너지가 올라가고 즉 친수성이 좀 좋아지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단계인데요. 모든 임플란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임플란트는 제조 과정이 반드시 건조를 해야 됩니다. 건조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데 이런 건조를 하면서 이게 요 과정이 바로 에이지드 검이 되는 거예요. 즉 아까 그 하이드록시 카본이 이 시간에 다 이제 달라붙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 표면은 소수성이 되는 거고 로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이 된 거가 바로 UV를 처리를 한 거죠. UV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묻어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에너지를 가져갑니다. 침수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잡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아까 논문 1,500편, 특허 200편을 분석을 해서 찾아낸 우리가 이걸 잡아보자. 번개를 잡는 과정에서 잡은 과정이 잡고 보니 원래는 이 옆에 있는 UV 처리 효과만을 잡으려고 의도를 했는데 요거를 잡고 나면서 보니까 저희가 의도치 않는 즉 물질의 이펙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효과가 있어서 이런 우리가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고 이거가 결론은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에 걸치는 그 에너지를 잡았습니다. 번개를 한마디로 소위 표면은 3년간을 번개를 잡았고 BA는 5년간을 잡았다. 이 정도니까 저희가 해서 그 오스템의 임플란트는 always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3년, 5년은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UV 효과와 물질 효과를 나눠서 보면은 왼쪽이 이제 SA 표면이 있죠. 이거를 UV 처리하게 되면 UV 효과가 발생하고 그 위에 그 UV를 3년을 잡으려고 우리가 하다 보는데 물질 효과가 덤으로 생겼는데 그게 바로 BA 소리가 돼서 나왔고 여기에서 이 데이터는 저희가 동물 실험으로 이게 마이크로피그죠. 마이크로피그를 가지고 경고를 해서 했는데 이 실험에 해서 보니까 이제 물질의 효과가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는 UV만 했을 때 약 20% 정도 대략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물질 효과가 되면 30의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나올 때는 50%도 나오는데 그래서 물질 효과가 더해지는 즉 BA와 소이는 임상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차이를 좀 느끼고 UV 효과만 갔을 때는 차이를 좀 덜 느껴지는 그러니까 잘 안 느껴지는 이러한 정도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을 그동안에는 저희가 물질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오스템의 영업비밀로 해서 그동안 약 10여 년 동안 공개하지 않고 작년에 사실은 공개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BA에서는 저기서 BA, 소이 둘 다
듀얼 UV 이 말이 있었는데 이 UV 처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죠. 저희는 다만 BA는 바이오 리저버블 아파타이트를 코팅했다. 그동안 이렇게만 계속 밝혔죠. 그리고 소이는 K 물질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BA, 소이 다 듀얼 UV를 했었고 그 아래 이제 BA는 A 물질, 소이는 K 물질. 근데 A 물질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디글루코스,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게 돼서 이러한 에너지를 잡고 그 유지를 하는 이러한 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이는 뭐냐? 소이는 바로 우리가 히피스라는 건데요. 이 히피스라는 용액은 저희가 오스템이 임플란트에서 하는데 바이오 부분은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세포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 체내에서 이 산성화가 되면 중성화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포 실험에서는 바로 산성화된 중성화 조건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게 생체의 pH 중성 무지 그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히피스인데 히피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바로 두 가지를 달성한 거죠. 번개를 잡고 그다음에 물질 이펙트도 없고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실험을 다시 보게 되면 BA 소이 3년 내내 해봐도 그 3년 내내 그 골융합 그 결합력을 봤을 때 유지가 됐다. 그 3년 동안 번개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소이는 이런 물질 획자 중에 하나가 바로 혈병 형성 능력이에요. 친수성, 그러니까 친수성만 가지고는 골융합이 잘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내지만 해서 혈병 형성, 피가 굳어야 이게 뼈로 되는 거죠. 그 형성 능력이 여기 아주 탁월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소이의 표면의 기술을 가지고 작년에 대한민국 기술대상에 저희가 응모를 했고 여기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는 사실상 거의 대통령상이었는데 매출 규모가 대기업 다른 데보다 좀 적어서 저희가 아이가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표면의 마지막 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UV의 연구는 2010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연구를 해서 그게 2013년에 CA를 출시를 했고 2016년에 BA, 2018년에 소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사들이 막 UV라 해가지고 나온 게 19년부터 오스템을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했는데 저희가 CA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CA는 SL 액티브죠. SL 액티브가 이제 국내에 어떤 회사가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우리가 CA를 내고 났더니 자기네들도 CA 그런 SL 액티브를 만들었대요.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기존의 소위 SA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이 스트라만의 SL 액티브는 뻥이다. 이렇게 얘기를 결론을 지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정말 핵심을 몰랐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CA를 냈더니 어떤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CA를 써보는 게 좋더라. 그래서 CA 용액을 가지고 있다가 SA를 사서 SA를 거기다가 쭉 넣었다가 담궈서 이렇게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왜냐하면은 SL 액티브는 사실 그 NaCl 식염수를 담갔는데 그 식염수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식염수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바로 SL 액티브의 UV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만은 사실 우리는 오스템은 10년 전부터 스트라만은 약 15년 전부터 UV를 이미 연구를 했고요. 그 UV를 처리를 하고 UV를 번개를 잡는 방법으로 얘네들은 바로 이 식염수에다가 담근 거예요. 식염수에다 담그면 번개가 잡아집니다. 그래서 CA도 바로 칼슘 클로라이드 용에다 담궜는데 담그는 목적은 바로 번개를 잡는 거예요. UV 효과를 잡는 게 목적인데 두 개 다 SL 액티브도 CA도 문제는 3년을 가게 되면 약 20% 정도는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BA하고 소이는 완전하게 100%로 3년간 유지가 되는데 CA는 약 80%만 유지된다. 20%가 다운된다. 아니 SL 액티브도 20% 다운이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CA와 SL 액티브는
임플란트가 늙는다, 노화된다. 이 말이 사실 맞는 말이죠. 그 약 23년 정도 가게 되면 그 정도로 노화는 된다.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근데 보면 SA는 노화되지 않습니다. SA는 이미 아까 건조가 되면서 다 노화가 끝난 상태. 그래서 그 상태가 3년, 8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당시에 UV를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오스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순신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이순신 프로젝트 우리 저기 장군님께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즉 우리가 오스템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것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 우리가 UV를 연구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19년 되기 전까지는 오스템에서 UV하고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즉 우리 선생님들도 거의 모르셨죠. 그래서 오스템은 UV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순신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그 프로젝트가 있고요. 자, 해서 BA는 현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팔아서 현재 3,228곳에서 한국만 이게 사용하고 계시고 누적으로 약 198만, 200만 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이는 방법이 좀 더 새로운 방법입니다. 해서 저희가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0군데에서 약 23만 개가 승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BA는 15년부터 임상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임상 검증이 되었다. 이제는 안심하시고 본격적으로 쓰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소이도 사실은 이제 23만 개면 좀 적잖아요. 그런데 사실 13년부터 임상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이는 BA보다 더 먼저 임상 검증이 시에 들어갔고 현재까지 누적 8년 동안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안심하시고 쓰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원 디지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인사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시작은 외국 기업이 했죠. 사실 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완성은 오스템이 하겠다. 이러한 오디너를 갖고 있고 그래서 오스템이 생각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그림은 어떤 거냐 이거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 하겠고 오스템이 이름을 이제 명명을 했죠. 그거를 하나로 모든 걸 만들어내겠다 해서 원 디지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 디지털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가 이제 하나의 그 플랫폼인데 환자 관리 시스템. 지금 우리가 최근에 출시한 원클릭을 기반으로 할 건데 이 원클릭이 그 병원 하나에 이런 서버로 이제 모든 즉 데스크, 그다음에 진료 차트, 어떤 데이터 픽업, 그다음에 그 진료실, 원장실까지도 모든 게 하나로 묶어지고 여기에서 환자가 등록이 되고 바로 그 상태로 이어져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죠. 지금 기존에는 그 환자 등록하고 영상 촬영할 때도 또 환자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최초에 한 번 등록이 되면은 그 환자에 연동이 돼서 CT도 하고 스캐너도 하고 디지털 카메라도 하고 당연히 안면 스캔도 하고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게 진료 상담을 하죠. 진료 상담을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보철 설계, 그 다음에 수술 설계를 마치고 그러면 보철구를 각각 이제 밀링, 3D 프린팅을 해서 제작을 하고 환자 관리 시접까지 끝내고 보험 청구까지 마무리하는 이러한 원스톱 그 솔루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현재까지 그럼 우리가 출시되어 있는 제품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기 위해서 5개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환자 등록, 이거는 이제 하나로 두 번의 원클릭이죠. 그리고 데이터 획득을 하고 상담 및 치료 계획을 하고 그다음 가이드 및 보철 설계, 그다음 마지막 그 제작까지를 이렇게 보면 이제 데이터 픽업에는 저희가 T2 신제품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뷰어, 그래서 1, 2, 1, 3 뷰어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제품입니다. 그리고 환자 이제 상담 및 치료 계획,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픽업으로 저희가 스캐너는 3셀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스캐너로 원 스캐너가 있는데 이거는 8월 달에 출시할 계획이고 상담 및 치료 이런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원코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전략적 제휴를 갖고 있는 스위쉘의 제품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가가 임플란트 플래너와 덴탈 시스템을 가지고 환자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온가이드 가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가이드 시스템을 12월에 출시할 건데 이걸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 설계 및 보척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3쉐입의 임플란트 스튜디오와 임플란트 덴탈 시스템을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이드는 저희가 개발한 원가이드는 12월에 출시될 겁니다. 가이드 및 제작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밀 4X, 그 다음에 5X가 있는데 4X 부분은 이게는 이제 체어 사이드 중점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는 블럭 형태고 그래서 지르코니아, 하이브리드 세라믹, 글라스 세라믹 이렇게 다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밀 4X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부분 사실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우리 개발자들이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장비의 장비의 핵심은 이게 정밀도가 높아야 되는데 정밀도를 높게 하는 방법 중에 뭐 중요하냐면 무거워야 됩니다. 무거워야 되고 튼튼해야 되는데 무겁기 위해서는 저 제품이 선생님들 어떤 그 밀린 곳이 들어보니 가볍다. 이 제품은 절대 좋은 그 정밀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스템의 원밀은 주조로 그 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 시에는 불편한 단점이 있겠지만 정밀도, 안정성만큼은 탁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밀 5X 외 형성은 동일하죠. 근데 A 부분은 이제 디스크 베이스죠. 디스크 베이스에서 디스크는 저희가 자체 디스크도 라인업을 다 구축해서 이스타젯 이런 이름으로 풀 라인업을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 3D 프린터 부분은 저희가 DLP와 LCD가 있죠. DLP 부분은 좀 속도가 좀 빠른 이런 부분이 있고 LCD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뭐 DLP보다는 조금 늦지만은 원장님들 쓰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어서 6월 달에 이번에 출시가 됩니다. 굉장히 근데 우리가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 소재가 그 수입 소재를 썼죠. 저희가 그 소재가 아주 좋은데 넥스텐 소재가 좋은데 흠이 좀 비싼 게 흠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국산화를 해서 좀 저렴한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지컬 가이드 소재는 6월, 모델 소재는 8월, 템포러리 크라운 소재는 10월에 출시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편하게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넥스트, 오스템에서 생각하는 원 디지털, 넥스트 디지털 솔루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 단계를 보면은 아까 내원 진단을 하고 치아를 삽질을 하고 그냥 구강 스캔을 하고 보철물을 설계를 하고 보철물 제작해서 보철물 세팅까지 이 시간이 우리 임상의 니즈는 원데이 빠른 시간 내에 다 하고 싶죠. 오늘 라이브 서저리도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보철물까지 하는 즉 템포러리이지만 이거는 홈워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는 약 뭐 시스템에 따라 약간의 증례에 따라 차이 나겠지만 지금 진단하는데 5분, 그다음 치아 삭제하는데 20분, 그리고 구강 스캔하는데 10분, 20분, 22분 이렇게 총합 13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2시간 내에 돌파를 하려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스캐너는 3시간, 3분, 보철물 설계를 10분, 보철물 제작을 80분 안에 하고자 하는 거를 하고 있고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사실 어제 제 인사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드웨어는 거의 완성 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밀링, 프린터, 스캐너 이런 거를 구입하셔서 이게 디지털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인데 소프트웨어는 바로 인공지능이 도입이 최단 시간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현재 스캐너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오게 되면 정합이 돼야 되죠. 정합하고 진단, 제한 이런 부분을 AI 통해서 원스톱으로 하는 걸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자동 설계, 확인, 하고 그거에 의해서 캠 소프트까지 다 해서 이렇게 출력까지 되어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면 2년, 아무리 늦어도 3년 내에는 저희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올 연말에는 일부 완성된 제품이 소프트웨어를 우리 선생님께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CAD 프로세스를 잠깐 보게 되면 우리 CAD를 많이 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 써본 분들을 위해서 공정을 잠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데이터를 정합을 해야 되죠. 산업화해서 정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트리밍을 해야 되죠. 필요한 만큼은 트리밍을 하고 삽입료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진 라인을 잡아야 되죠. 이 설계 마진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시멘트 옵셋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밀링 보정, 밀링의 그 툴 사이즈가 있죠. 직경이나 이런 거를 다 보정 매칭을 하고 그 다음 크라운을 배치를 하고 크라운을 형상을 또 최적화를 해야 되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합 컨택트를 다 보고 여기에 디지털 교합이 들어가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트리오스 스캐너만 가능한 무빙 스캔 있죠. 무빙 모션 스캔이 있어서 그걸로 디지털 교합을 대신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채소 두께. 이 두께가 얇아지면 가공 과정이 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적화하고 마지막 확인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넥스트 디지털 솔루션에서는 어찌 돼야 되냐. 이게 보면은 수리샵이 가장 많이 진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얀색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파란색이 바로 작업 자동화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5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체어 사이드는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시간이 5분. 오스템은 이거를 전 과정을 단 30초 만에 이루어지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또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통합 솔루션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맨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CT가 있어요. 그 밑에 PMS 소프트웨어, 원클릭 있죠? 원클릭에 바로 CT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촬영을 하고 바로 스캐너가 있죠. 스캐너를 클릭을 해서 바로 내려오게 되면 스캔하고 앞면 스캔까지 다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가 정합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또 정밀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합을 잘하는 사람은 정확하고 못하는 사람은 좀 떨어지고 근데 이거를 AI를 통해서 자동 정합을 하고 있죠. 자동 정합을 해서 패드를 읽으면 바로 패드로 넘어와서 패드 설계를 하고 패드 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지금은 캠 소프트 따로 불러야 되죠. 슬라이드 소프트 따로 불러야 되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바로 클릭을 해서 바로 넘기면 밀링 프린터까지 원스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현재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디지털 솔루션을 다시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이 치과가 이렇게 있는 거죠. 체어를 해서. 그래서 PMS를 기준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에서 환자가 등록이 돼서 이게 영상 촬영이 되면 앞면 스캔까지 모든 게 이루어져서 자동 정합이 끝나 있는 상태의 데이터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진로 상담을 하고 이거 자동 정합 다 되어 있는 가지고 바로 모처리 설계까지 이루어지고 설계되면 제작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수납까지 완성되는 이런 부분을 원 디지털을 오스템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마 몇 년 내에 늦어도 만 2년 지나지 이내에 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K5, 그러니까 K3의 넥스트 모델 K5를 저희가 스타일리시 앤 컴포터블이라는 주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가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저희가 그 K3를 하면서 체어에서 발생된 VOC 2,566건을 분석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AS를 하면서 5,530건이 발생되는 이러한 그 문제점의 이슈들을 반영을 했고 해서 품질 검증을 732개의 항목을 거쳐서 현재 완성이 되어 있고 디자인 평가를 해도 저희가 평가단 100명을 모집해서 완성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번 주 CDEX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은 관심 가지고 좀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저에게. 노트담
세척부터 오일 제거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는 최신 기능성 제품 쿼트로 케어 오일 세척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1등에 당첨이 되셨나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쉽게도 추천의 행운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직 유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공직치과의사회 회장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구영 교수입니다. 오늘 은평 대표이사님 소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이 치과 22세기 서울치과병원 조영석 원장님과 김세웅 원장님께서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주제로 함께 강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세기 서울치과 조용석 김세웅입니다. 오스템 2021년 오스템 미팅을 축하드리고 연자로 초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